수많은 악재가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일본 총무성에서 핵폭탄급인 내용을 발표하여 일본 내에서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인구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고라고 합니다. 작년에만 70만 명 넘게 줄어 2020년 48만 명이 줄어든 데 이어 감소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져서 일본 정부도 엄청난 속도의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0일 일본 총무성의 2022년 인구 동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는 1억 2,322만 명으로 작년 기간보다 61만 명 적고 1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태어난 사람은 81만 명이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이며 사망한 사람은 144만 명으로 되려 가장 많아졌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태어난 사람보다 웃도는 자연 감소는 62만 명으로 14년 연속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10만 명 이상 줄어든 270만 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입국이 줄어든 이유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되려주는데 빚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재무부 10일 발표에 의하면 국채와 차입금 등을 모두 합친 빚이 6월 기준으로 1255조 1932엔이라고 합니다. 원화 1경 3천조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 조사인 3월 기준보다 130조나 증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를 일본 인구로 나누었을 때 1인당 1천만엔 원화 1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망은 더욱 암울합니다. 2022년 말에는 1411조엔 원화 1경 4천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엄청난 고령화 사회라는 점입니다. 한국도 지금 고령화 세대로 진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나이 차이는 상당히 갭이 큽니다. 2020년대 초반 기준 아직 한국의 고령화 지수는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는 비교적 젊은 나라라는 점입니다. 인구 피라미드에서 한국은 인생 사이클에서 가장 높은 근로 소득을 구가하고 재산을 형성을 본격적으로 이루는 40에서 50대가 주축인 나라이고 일본은 대체로 근로 소득원 없이 형성해 놓은 재산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60에서 70대가 주축인 나라입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영국, 독일 등 다른 선도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과격한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아직 인구 구조 자체는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근로를 할 수 있는 인원은 한국보다 적은 현실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양 노인 인구는 한국보다 배가 되는 실정입니다. 나중에는 지금 젊은 일본 세대가 모든 빚을 짊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결혼율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유행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위의 출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더 이상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으니 취업에 목숨 걸지 않고 아르바이트 생활로 전전하며 자동차, 연애, 결혼, 자녀, 직장, 집 등의 생을 대부분을 포기하며 사는 부류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취업률이 최대이고 실업률은 최하라고 일자리가 넘쳐서 취업하기 좋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위에 취업을 포기한 세대를 제외하고 집계한 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일 뿐 일의 생산성과 국가의 발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회사에 취업하여 또는 창업하여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원 개개인의 경험과 실력이 향상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국가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많은 젊은 세대가 그런 생산성을 포기하고 단순 아르바이트와 프리터로 전전하니 그대로 성장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취업하여 성장을 높여주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의 급여 수준의 차이가 2배 이상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렸던 국가의 성장 덕분에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일본은 샐러리맨으로 엄청난 속도로 승진하거나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나라이고 외국인에게는 더 배타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외국인인데도 기꺼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인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국인 인재가 굳이 일본에 취업할까요? 한국의 삼성, LG, SK 등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그 능력을 보여준다면 지금은 일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능력이 출중하다면 40대의 나이에도 유명 대기업의 CEO로 발탁이 되며 아는 뉴스 기사 조금만 찾아도 수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자국민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집단보다 더 폐쇄적인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이민의 큰 동기 중 하나가 자국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라는 것을 고려하면 과연 문화적 이질감, 구계자로서의 지위 등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은 외부로서의 성장 동력마저 잃어버리고 세계 경제라는 바다에 좌초되어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 침몰된 일본 옆으로 한국이라는 강철로 된 거북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10년 후의 모습은 지금의 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의 추락하는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2시간 빠른 뉴스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투 기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취해 주신 분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